하트, 네, 그리고 동그라미, 네모. 안녕하세요, 이프입니다. 제가 지난 iOS 14 그리고 애플워치 OS 7 영상에서 다음에는 제가 아이패드 OS 14 버전을 업데이트하고 그 후기를 말씀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바로 오늘은 그 시간입니다. 과연 우리가 아이패드에서 만날 수 있는 아이패드 OS 14 버전은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제가 직접 손으로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써보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제가 macOS 빅서를 업데이트를 해보고 그 후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하시면 해당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이패드 OS 14 버전은 아이패드 에어 2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 4부터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모델들이 이번에도 지원이 될까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지원이 됩니다. 정말 이렇게 업데이트를 꾸준하게 해준다는 점이 애플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차별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손글씨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번에 다양하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손글씨로 하면 그걸 디지털 텍스트로 바꿔주는 기능이 들어간 것은 물론이고요. 여러분들이 사파리를 사용하실 때 그리고 검색 등을 하실 때도 이제는 애플 펜슬을 손에서 놓지 않고, 즉 키보드를 띄우지 않고도 다양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먼저 애플 펜슬 팔레트의 디자인이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추가가 된 걸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A라고 써있는 고쳐쓰기 펜인데요. 이 펜으로 글씨를 쓰게 되면 손글씨가 디지털 텍스트로 입력이 됩니다. 한번 제가 써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디지털 텍스트를 메모 등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렇게 사파리를 사용한다고 하고 있을 때 여기에 이런 식으로 써주면, 자, 네이버로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사파리에 뭔가 주소 등을 입력을 할 때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거 조금밖에 입력 안 하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인식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애플 사이트로 이동을 할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검색창 등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검색에서도 어떤 파일을 찾겠다 할 때 입력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찾으실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 펜슬을 손에서 놓지 않고도 다양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이렇게 키보드를 올려서 했던 작업들을 이제는 애플 펜슬로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쳐쓰기 펜은 디지털 텍스트 등을 편집을 할 때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쭉쭉 그어줘서 띄어쓰기를 할 수도 있고요. 자, 이 부분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 부분 내가 선택을 해서 다르게 사용할래, 또는 복사 붙여넣기 할래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 고쳐쓰기 펜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현재는 한글은 지원이 되진 않지만 영문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텍스트를 편집을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아니면 글을 쓰거나 아니면 아이디어를 정리할 때 메모 앱을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메모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도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도형도 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손글씨와 그림들도 디지털 텍스트처럼 쉽게 복사를 하고 자리를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붙여넣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글씨를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생겼어요. 네, 이렇게 도형을 그리고 끝에서 잠깐만 멈춰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도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말풍선 같은 것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도형을 만들 때 다양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글씨 등을 썼을 때 이 손글씨 등을 아주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택을 했다 해서 선택한 부분을 이렇게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색상을 제가 다른 걸로 하고 싶다 하면, 자, 색상이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죠. 제가 도형을 그린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색상을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글씨로 쓴 것을 아주 쉽게 다양하게 옮겨서 붙여넣기 등을 하면서 마치 디지털 텍스트를 이동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데이터 감지 기능도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손글씨로 날짜를 입력하고 미팅을 한다 이렇게 손글씨로 썼을 때
손글씨로 이렇게 쓴 날짜, 전화번호 등은 아이패드가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주면 바로 캘린더에 이렇게 이벤트를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화를 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아이패드 OS 14 버전은 애플 펜슬을 손에서 놓지 않고 정말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패드는 이미 위젯을 제공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위젯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진 앱과 파일 앱들의 앱 디자인이 변경된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눌러보면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위젯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좀 더 다양한 위젯들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본인이 원하는 위젯은 이렇게 선택을 하면 또 다른 형태의 위젯들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위젯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미 한번 선택을 했던 건데, 자, 이건 삭제를 해도 되고요. 만약에 이 위젯 등을 편집을 하고 싶다면 편집이 되는 위젯들은 바로 여기서 편집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위젯들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음악 등도 제공을 하고 있고 서드 파티에도 위젯은 열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위젯들을 만나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앱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바가 생긴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이드바와 풀다운 메뉴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화면에서 화면을 전환하지 않고 다양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 사진 앱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선택해서 폴더 이동을 할 때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파일 앱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파일 앱으로 들어가 보면 파일 앱 역시 이렇게 사이드바가 생긴 걸 볼 수가 있고 다양한 풀다운 메뉴들을 만나 볼 수가 있고요. 음악 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이드바를 만나 볼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애플 뮤직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이 또 하나 추가가 되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음악을 컨트롤하면서 바로 가사를 볼 수 있는, 이렇게 예전에도 가사는 제공되어 있지만 이렇게 한 화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능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번에 음악 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플릿 뷰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한쪽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다른 쪽에서는 본인이 찾고 싶은 음악을 찾는다든지 하는 작업을 하실 때도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플레이 해놓고 다른 작업을 하실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화면을 나눠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시리가 작아졌다는 건 제가 이미 아이패드 OS 등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시리가 이렇게 작아졌기 때문에 다른 작업을 하면서도 시리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뭔가 시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다 하면 오늘 나가야 된다고 5시에 미리 알림해줘. 완료되었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미리 알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뭐 레시피를 보면서 구매를 해야 되는 것을 여기에 시리를 통해서 미리 알림한다거나 하실 때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애플 펜슬을 보여드릴 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검색창이 굉장히 컴팩트해졌기 때문에 검색을 좀 더 다른 앱들을 사용하면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손글씨도 지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유니버셜 검색이 되기 때문에 파일을 찾거나 인터넷 사이트로 연결이 되거나 사진을 찾는 등 다양한 작업을 이 검색창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을 경우에 화면이 가려지면 안 되겠죠. 바로 컴팩트 콜 기능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컴팩트 콜 기능을 이용해서 바로 여기서 전화 연결하거나 전화를 거부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아이패드에서도 PIP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이 PIP 기능을 이용해서 자, 다른 앱들을 사용하면서 동영상을 감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켜놓고 감상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자리 이동 등을 하면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과 동일하게 9명을 여기에 고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주로 메시지를 보내시는 분들을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룹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진을 설정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메시지를 할 때는 특정 사람에게 멘션을 보낼 수도 있고 특정 메시지에 회신을 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모티콘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미모티콘에 자, 이렇게 눌러볼게요. 미모티콘에 이렇게 마스크를 쓴 모습 등도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미모티콘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미모티콘 스티커를 사용하실 때도 좀 더 다양한 미모티콘 스티커로 재미있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이패드 OS 14 버전을 먼저 업데이트 해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제가 만나보고 있는 버전은 개발자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앱 호환성 등에서는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일반 유저분들은 퍼블릭 베타 버전이 7월에 배포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빠르게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7월에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식 배포는 가을에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신 것처럼 애플 펜슬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정말 다양하게 늘어났고요. 그리고 앱과 위젯 등의 디자인도 변경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사용성이 좀 더 좋아질 그런 업데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애플이 작년에 iOS와 아이패드 OS를 분리한 이유가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도 확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맥OS 빅서를 업데이트해본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